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건건 볼스양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의원 이야기입니다. 자, 추미애, 저에게는 참 애증의 인물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추미애라는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참 멋진 삶을 살아온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했었던 그 행동들 때문에 좀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애증의 인물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꽤 오래 지났습니다. 전해철이라는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이 없어도 될 만한 개혁안을 만들어라. 자,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의 면전에다 대고 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운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했었죠. 자, 꽤나 오랫동안 법무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요. 지금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라는 사람 한번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까요? 별명이 추다르크. 보통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여성들을 잔다르크에 비유를 많이 하죠. 자, 이분이 58년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 그 유명한 58년 개띠예요.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양대 법대를 나왔고 같은 과 CC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분은 전북 정읍 출생이에요. 자, 둘 다 사실을 패스하고요. 7년 연애한 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판사를 할 때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다가 얘기했는데 집안의 반대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전라도 출신에 신체 장애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 대구 분들이 얼마나 반대를 심하게 했겠습니까? 딸이 얼마나 잘났는데 왜 몸도 성치 않고 전라도 사람인 놈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내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판사까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없지만 추미애 의원이 지금 58년 개띠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부모님들은 훨씬 옛날 사람이에요. 그 옛날 사람이 대구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반대는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밀어붙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 추미애가 판사 때 했었던 일화들 몇 개만 짚어볼까요? 1985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공안정국을 만들어가면서 불온서적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춘천에서 제일 큰 서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추미애 판사는 부당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날 전국법원에서 일제히 같은 영장이 접수가 되었고 춘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사모를 동원해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새누리당 난리가 났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에게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가 되고 진앙지가 되고 있다. 정말 불행한 일이다 라면서 발끈했고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서다니 개탄할 일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계엄 해제권은 추미애 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추미애 계엄령 발언에 매우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이런 청와대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다 밝혀졌죠. 어찌 보면 추미애 전 대표가 뚜껑을 열어버려서 김이 다 새서 계엄령 발동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찔러서 바람을 빼버렸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들통났구나. 몰래 준비하고 있었던 세력들한테는 추미애 대표의 저 발언 하나가 정말 뜨끔하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 시절에 했었던 일들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수회담 김무성과 독대로 비박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안철수와 함께 많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을 데리고 나갔던 박지원 의원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탄핵에 동참을 시키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당 조작 사건에서 중요한 순간에서 이 사건을 이슈화를 시키면서 대형 스캔들로 만든 이런 일도 했었죠.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재헌절 때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헌절 행사를 국회에서 하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재헌절에 대통령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받아치죠. 헌법 잘 지키는 대통령 뽑아놨잖아요. 새 대통령 뽑힌 걸 잊어버리셨구나. 자, 이렇게 농담으로 크게 한 방 먹이기도 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앞장섰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 구석이 뭔가 찜찜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만 덜어낸다면 추미애라는 인물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올바른 길을 살아온 사람이고,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역사의 순간에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한 방씩 한 방씩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투력도 매우 세고 융화를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당 대표까지 했었고 5선 의원입니다. 자, 5선까지 했으니까 이번 타이밍에 불출마 선언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진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자,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 장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끌고 가야 된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꽤나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이때까지 살아온 길들을 놓고 봤을 때도 검찰개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추미애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공석으로 놔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어본다면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골 미용실 원장과 페이스북 친구의 명의를 빌려서 790여 차례에 걸쳐 선물 주식 투자, 금융거래 총액은 1,700만원, 검찰 공소장의 일부입니다. 회당 평균 2만여 원의 입출금으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 검사집 개도 웃을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 집단의 최대 문제는 검사 아닌 사람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겁니다. 역사학자 전우용님의 SNS의 글입니다. 검찰의 정말 마지막 발악이 애처롭기까지 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어쨌든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해철이라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르내릴 때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전해철이라는 인물은 전투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추미애라는 인물이 딱 등장하자마자 저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죠. 추미애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앞장섰었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검찰개혁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강단과 능력과 자격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추미애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누구에게 향할지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아주 적절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은 징벌적 배상제도. 다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